안녕성투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코스피 6,500 돌파, 삼성전자 시총 1조 달러,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1.5%. 이 숫자들 뉴스에서 보셨나요? 지금 뉴스에서는 이게 다 엄청난 호재라고 떠들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이 완벽해 보이는 파티장 뒷문에서 공매도 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부자들이 샴페인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폭락에 조단위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 계좌 들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진짜 구조를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요.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1부, 공매도 역대 최고치. 이게 진짜 무슨 의미냐? 자, 오늘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스 헤드라인 보고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하고 있어요. 첫째, 코스피 최고치니까 지금 당장 다 사야지? 이 반응. 둘째, 공매도 최고치라니까 곧 폭락한다고 지금 다 팔아야 해. 이 반응. 둘 다 틀렸습니다. 이 두 반응이 왜 틀렸는지부터 시작할게요. 공매도가 뭔지 먼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친구한테 롤렉스 시계 빌리는 상황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계가 1,000만 원짜리인데 곧 50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 시계 잠깐 빌려줘 라고 해서 빌린 다음에 그 시계를 지금 당장 1,00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 손에는 현금 1,000만 원이 생겼죠. 나중에 시계 가격이 진짜 500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500만 원의 시계 사서 친구한테 돌려줘요. 제 주머니에는 차익인 500만 원이 그대로 남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전략에는 엄청난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시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면 나는 친구한테 돌려줘야 하는 시계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론적으로 손실이 무한대로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공매도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봐요. 개차잔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겠다고 대기 중인 자금이 역대 최고치예요. 이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분들 계시죠? 잠깐만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해요.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공매도 세력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의 주식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역대급 공매도 자금이 쌓여 있다는 건 주가가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그 공매도 자금 전체가 매수 로켓 연료로 한꺼번에 돌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공매도 최고치라 폭락한다고 다 팔고 도망가면 나중에 주가 미친 듯이 튀어오를 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2부,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1.5%, 고점이냐 아니냐. 자, 이번엔 반도체 얘기해 볼게요.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아침 알덥시 20분. 이날 아침에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이 출근도 안 하고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숫자가 뜨는 순간 다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영업이익률이었어요. 71.5%였거든요. 잠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고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분식집 사장님이에요. 떡볶이 한 그릇 만드는데 재료값이랑 인건비 다 합쳐서 1,000원이 들어요. 근데 그걸 1,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남은 게 9,000원. 이익률이 90%인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장사예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이 수준의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가 28.5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팔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건 세상에서 마약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윤이 남는 장사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HBM, 고대 여폭 메모리 덕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AI 서버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예요. 엔비디아 GPU랑 세트로 들어가는 건데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SK 하이닉스 혼자예요. 삼성전자가 잡으려고 엄청 애쓰고 있고 미국 마이크론도 달려들고 있는데 아직 SK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된 거예요.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메타든 엔비디아 칩 쓰려면 하이닉스 HBM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을의 입장에서 갑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부정론자들의 반론을 들어볼게요. 투자 공부할 때 반론을 먼저 들어야 진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부정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영업이익률 70%가 넘는다고? 이건 비정상이야. 이건 HBM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미친 듯이 오른 거고,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공장 미친 듯이 지어서 물량 쏟아내면 가격은 무조건 꺾어져. 주식격은 몰라? 실적이 최고일 때 팔고 떠나라. 들으면 솔직히 맞는 말 같잖아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실적 피크아웃, 즉 실적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신호는 제일 무서운 단어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 번째, LTA입니다. Long-term Agreement,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왔어요. 고객사들과 새로운 방식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엄청 잘 나가는 맛집 사장님이에요.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2시간씩 줄 서는 식당이에요. 근데 어떤 대기업 임원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해요. 사장님,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우리 회사 직원 전체 저녁 식사를 여기서 예약할게요. 대신 지금 가격보다 10% 싸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지금 당장 50억 원 드릴게요. 부정론자들은 이걸 보고 거봐, 사장도 앞으로 가격 떨어질 줄 알고 싸게 계약 맺은 거잖아 라고 공격하겠죠? 근데 긍정론자는 다르게 봐요. 맛집이 최대 약점이 뭔 줄 알아요? 손님이 몰릴 때는 돈 폭발적으로 걸다가 유행 지나면 손님 뚝 끊기는 불안정성이에요. 근데 이 계약 맺으면 향후 3년간 아무리 경기 나빠져도 고정 수입이 보장되는 데다가 50억 원을 미리 받았으니 이 돈으로 주방시설 더 좋게 바꾸고 다음 메뉴 개발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HBM 시장이 딱 이 구조예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은 조 단위 선급금을 줘서라도 HBM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회사들한테 AI 투자를 포기한다는 건 경쟁에서 완전히 비춰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방이 꽉 막혀버린 전혀 새로운 종류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개념, 동물적 본능입니다. 경제학자 케인즈가 말한 개념인데요. 기업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단순히 숫자와 논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공격성, 승리 욕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우리가 AI 패권을 반드시 잡아야 해 라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실무 담당자가 저기 반도체 값이 올랐으니까 이번 달 서버 투자는 좀 줄일게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이 시장은 지금 한 놈이 쓰러질 때까지 돈을 무한대로 밀어넣는 치킨 게임 한복판이에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서로 AI 투자 누가 더 많이 하나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이 비싸다고 투자 줄이는 회사는 없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밀어넣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37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쥔 건 다음 레벨의 HBM 생산 설비에 투자할 총알을 장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자, 그러면 반도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이 주식 산 본질적인 이유를 종이에 적어두세요. AI 데이터 센터에 HBM이 필수라는 이유로 샀다면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마세요.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포기한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꽉 쥐고 가셔야 해요. 둘째, 실적 발표 직후 긍정론과 부정론이 충돌하면서 주가가 5에서 10% 출렁이는 건 정상이에요. 이때 패닉 셀링으로 도망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해요. 기관들의 포지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세요. 셋째, 단순 영업이익 숫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번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세요.
HBM4E 같은 차세대 기술 생산 시설에 전액 재투자한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홀딩 시그널이에요. 상부, 대형주가 쉬는 사이 수익 폭발하는 부품주.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그냥 삼성이랑 하이닉스만 무지성으로 사 모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의 돈은 절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아요. 애장주가 무겁게 올라가는 동안 그 에너지를 받아서 훨씬 더 가볍게 폭등하는 섹터가 있거든요. 올해 코스피가 46% 오르는 동안 이 지수 수익률을 가볍게 짓밟아버린 섹터가 있어요. 스마트폰, AI 서버, 전기차,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 들어가는 전자산업의 쌀을 만드는 부품주들이에요. 바로 MLCC, 기판, 소켓, 이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예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부품인데요. 댐 비유로 설명할게요. 큰 비가 오면 댐이 물을 가뒀다가 가뭄이 오면 조금씩 흘려보내서 강물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잖아요. MLCC가 전자제품 안에 초미니 댐이에요. 전기가 너무 세게 흐르면 부품이 타버리고 너무 약하면 멈춰버리는데 이걸 아주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스마트폰, TV, 전기차, 우주선까지 전기가 통하는 모든 곳에 무조건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기판, FCB-BGA라고도 하는데요. 반도체 칩을 사람의 뇌라고 하면 그 뇌 혼자 둥둥 떠서 작동할 수는 없잖아요. 뇌에서 나온 신호를 몸 전체에 전달할 신경망이 필요한데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초고속 8차선 고속도로 역할이 바로 기판이에요. 소켓, 테스트 소켓이에요. 반도체 칩 하나 만드는데 수조 원이 드는데 포장하기 전에 불량 여부를 검사해야 하잖아요. 아주 깐깐한 보안 검색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칩을 꽂아보고 전류가 제대로 통하는지 확인하는 필수 소모품이에요. 자, 개념은 잡히셨죠? 그럼 이 부품들이 왜 갑자기 2026년에 미친 듯이 주목받는 거냐고요? AI 서버가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스마트폰 하나에 MLCC가 1000개 들어갔다면 지금 빅테크들이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서버 한 대에는 MLCC가 수만 개씩 들어가요.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전기를 통제할 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성능 MLCC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두 곳뿐이에요. 일본의 무라타랑 한국의 삼성전기예요. 최근에 업계에서 아주 재미있는 첩보가 돌았어요. 일본 무라타가 AI 서버용 MLCC 가격을 슬쩍 올리려 한다는 거였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삼성전기 내부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1등이 가격 올리면 우리도 눈치 볼 것 없이 같이 올리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부품 단가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해버렸어요. 가격 올려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된 거예요. 사실상 과점 상태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부품주는 결국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한테 단가 후려치기 당하는 을 아니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AI라는 새로운 생태계에서는 기술력을 독점한 부품사가 오히려 슈퍼 을이 됩니다.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조차도 이 부품 없으면 수천만 원짜리 AI 칩을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무겁고 덩치 큰 대형주 대신 훨씬 가볍게 대박을 노릴 수 있는 소켓, 기판, MLCC 핵심 기업들로 자금을 조용히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부품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세 가지 필터로 거르세요. 첫 번째, 글로벌 점유율 탑3 안에 드는가입니다. 국내에서만 1등인 기업은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기처럼 무라타와 맞짱 뜨는 글로벌 기업인지, 리노공업처럼 세계 테스트 소켓 시장을 쥐고 있는 기업인지 사업 보고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제품 평균 판매 단가가 오르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많이 팔아도 가격이 떨어지면 헛장사예요. 분기 실적 발표 때 판매량보다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단가가 오른다는 건 고객한테 가격을 통보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겼는가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에 들어가서 가동률을 보세요. 90% 이상으로 공장이 풀가동 중이라면 조만간 공장 증설합니다. 라는 공시가 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증설 공시는 폭등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이에요. 4부, 피지컬 AI,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금 이동. 반도체와 부품주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무대 뒤에서 외국인 큰손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바로 피지컬 AI와 2차 전지예요. 피지컬 AI, 육체를 가진 인공지능이에요. 쉽게 말해 AI가 컴퓨터 모니터 밖으로 튀어나와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챗 GPT 같은 AI가 그동안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였다면 이제 그 똑똑한 뇌가 강철몸을 입고 현실 세계를 걷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게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고 한국에서는 현대차 그룹 산하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예요. 작년 CES에서 현대차가 보여준 비전 기억하시나요? 자동차 회사가 차만 파는 게 아니라 AI가 탑재된 로봇이 물류를 나르고 공장을 돌리는 물리적 자동화의 끝판왕을 보여줬어요. 외국계 자본이 지금 한국을 단순한 반도체 하청 국가가 아니라 피지컬 AI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조업 생태계로 보고 베팅을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부분 들어갑니다. 2차 전지 얘기예요. 이거 들으면 많은 분들이 코웃음 치실 거예요. 전기차 수요 박살나서 2차 전지 반토막 난 지가 언젠데 지금 2차 전지 타령이냐고요.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2차 전지 주식으로 고생한 분들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해요. 2차 전지를 전기차 밥통으로만 보는 건 정말 좁은 시각이에요. 지금 글로벌 거시 경제를 보세요.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WTI가 배럴당 94달러를 위협하고 있어요.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중동 때문에 경제 망가지겠다. 기름에 의존하지 말자. 태양광, 풍력 미친 듯이 깔고 그 전기를 저장해둘 거대한 배터리 ESS를 짓자. 이게 바로 에너지 안보예요. 2차 전지는 전기차 부품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패권의 핵심 무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중들은 전기차 캐즘 뉴스만 보고 2차 전지 섹터 전체를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큰 손들은 조용히 ESS 수혜주들을 쓸어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피지컬 AI 쪽에서는 로봇 테마주, 딱지 붙은 적자 기업은 거르세요. 현대차처럼 실제 로봇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 인프라나 스마트 팩토리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대형주나 그 핵심 밸류 체인을 보셔야 해요. 2차 전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만 파는 회사보다 ESS 수주 공시가 뜨고 있는 기업 또는 북미 지역에 공장 다 지어놓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탑티어 셀메이커에 집중하세요. 5부, 거시경제가 만드는 도미노, 제대로 읽어야 살아남는다. 자, 여기까지가 개별 종목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전체 판을 보는 눈에 대해 얘기할게요. 지금 뉴스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 연준 금리 인하 지연, 케빈 워시 의장 지명설, 국제유가 94달러, 원달러 환율 1480원, 이란 미국 전쟁 변수. 다들 이 뉴스들 보면서 악재 너무 많다. 이러다 주식 폭락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프로 투자자들은 이 뉴스들을 다르게 봐요. 뉴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돈의 흐름을 봐요. 도미노 원리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란 미국 긴장이 고조된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생긴다. 유가 폭등이 온다.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된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빚내서 성장하는 기술주들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방산주와 에너지주로 자금이 대피한다. 동시에 기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ESS 배터리 투자가 늘어난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뉴스는 이란 긴장이라는 한 단어인데 그 안에는 이 모든 돈의 이동 경로가 담겨 있어요. 지금 대중들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질려서 계좌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큰 손들은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돈이 강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길목을 찾고 있어요. 이 관점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 주식시장을 강제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자금 이동도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 줄이고 국내로 유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어요. 국민연금 자산 규모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1,000조 원이 넘어요. 이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1%만 올라도 코스피에 10조 원이 강제 유입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입니다. 정부가 대기업들한테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피자 비유로 설명할게요. 피자 8조각 있는데 6사람이 나눠 먹으면 한 조각씩 먹잖아요. 근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해버리면 피자 조각 수가 6개로 줄어요. 같은 피자인데 남은 조각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자사주 소각의 효과예요. 주당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한국 코스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전 세계 패시브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한국 대형주를 사들여야 해요. 이게 수십조 원 규모의 강제 매수예요. 개별 종목의 실적과 무관하게 그냥 인덱스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6부,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원할 판단 트리.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복잡한 판세에서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냐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딱 3가지 시나리오와 판단 트리를 잡아줄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 번이라도 내린다는 신호가 나오면 이건 성장주 대반 등의 신호탄이에요. 이때는 반도체 대형주와 AI 소프트웨어 비중을 늘려야 해요. 금리가 내려가면 빚내서 성장하는 기술 기업들의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받거든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물가가 다시 오른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때는 당산주, 에너지주, ESS 배터리 기업, 그리고 환율 수혜를 받는 수출 대기업들로 자금을 이동시켜야 해요.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미국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로 자금이 쏠려요. 이때는 공황에 팔지 말고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봐야 해요. 전쟁이 터지면 초반에 주가가 빠지지만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기 이후 주가는 더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자, 본인 상황별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현금 들고 아직 안 사신 분들, 지금 당장 몰빵은 절대 안 돼요.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때마다 3번에서 5번에 걸쳐 나눠서 진입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쓰세요. 이미 수익 중인 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의 일부는 실현해서 현금화해 두세요. 올라간 사람은 항상 더 오를 것 같고 내려간 사람은 항상 더 떨어질 것 같은 게 주식 심리예요. 이걸 역이용해야 해요.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제발 공포에 질려서 지금 손절하지 마세요. 내가 산 기업의 본질, 즉 AI 투자 사이클이 살아있는지만 확인하세요. 본질이 살아있으면 물을 타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최선이에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복잡한 뉴스 다 볼 필요 없어요. 딱 3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게 성장주 방향의 나침반이에요. 둘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냐 아니냐. 1,500원이면 수출주 유리, 1,500원 미치면 내수주 유리예요. 셋째,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사나 파나. 외국인이 연속으로 순매수하면 그게 가장 강한 상승 신호예요. 이 3개의 계기판에 파란불이 동시에 들어오면 매수, 빨간불이 2개 이상이면 관망. 이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7부, 최악의 시나리오와 리스크 관리. 자, 여기까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리스크도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모르고 무지성으로 풀매수했다가는 계좌가 녹아내리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 반도체 업황 급속 냉각입니다. 지금은 HBM 공급이 딸리는 구조인데 만약 삼성전자가 HBM 수율 문제를 갑자기 해결하고 물량을 쏟아내거나 미국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기술력을 따라잡으면 HBM 가격이 단기에 급락할 수 있어요. 이건 SK 하이닉스 주가의 직격탄이에요.
실제로 과거 반도체 사이클에서 피크아웃은 항상 갑자기 왔거든요. 두 번째 리스크, 트럼프 관세 폭탄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추가로 때리거나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직격탄을 맞아요. 이건 기업 자체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게 더 무서워요. 세 번째 리스크, 밸류에이션 과도 선방형입니다. 주가가 이미 1년, 2년 뒤 실적까지 다 반영해서 올라간 상태면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이걸 셀 온 뉴스라고 하는데 지금 코스피 일부 종목들에서 이런 징후가 보여요.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어야만 진짜 전략적 투자가 가능해요. 좋은 것만 보고 돌진하면 개미가 되는 거고 이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기관 수준의 투자예요. 8부 2026년 하반기 황금 포트폴리오 세팅법. 자, 이제 종합 정리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요. 손익비 관점에서 생각해야 해요. 얼마 벌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하는 게 진짜 투자예요. 황금 비율은 7대 3입니다. 국내 주식 70%, 미국 주식 30%로 세팅하세요. 국내 주식 70% 안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30%예요. 이 친구들은 포트폴리오의 닻이에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이 있어야 해요. 부품주, MLCC, 기판 소켓 관련 기업들이 20%예요. 삼성전기, 리노공업, ISC 같은 기업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주는 알파 소스예요. 피지컬 AI 및 2차전지 ESS 관련 기업들이 15%예요. 이건 중장기 베팅이에요. 단기 변동성이 있어도 3년 이상 봐야 하는 포지션이에요. 밸류업 수혜, 저평가 가치주가 5%예요.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저PBR 금융주나 지주사들인데 배당과 자사주 소각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미국 주식 30%는 이렇게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가 20%예요. AI 생태계 최종 소비재에 해당하는 회사들이에요. 국내 반도체 주식과 함께 가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AI 사이클 하나에 집중되는 거라 해지 효과가 있어요. 미국 국채 ETF나 금 ETF가 10%예요. 이게 방어막이에요.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이 자산들이 버텨줘야 전체 포트폴리오가 덜 흔들려요. 한 가지 더요. 현금 비중 항상 10에서 20%는 확보해 두세요. 주식시장에서 현금은 리스크가 아니에요.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적 무기예요. 시장이 10에서 20% 빠질 때 살 돈이 없으면 그냥 넋놓고 바라봐야만 해요. 그게 제일 아깝거든요. 9부, 멘탈 관리, 계좌보다 더 중요한 것.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종목 선택이 아니에요. 멘탈 관리예요. 여러분, 주가가 10% 빠졌을 때 아무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저도 마음이 쓰려요. 근데 이 감정을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이 차이가 10년 뒤 자산 격차를 만들어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돈을 잃는 패턴이 있어요. 오를 때 용감하게 사고, 떨어질 때 무섭게 팔아요. 이게 가장 정직한 손실 공식이에요. 반대로 해야 해요. 다들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입 꽉 다물고 기다리거나 오히려 조금씩 더 사야 해요. 다들 흥분해서 몰려들 때 슬슬 비중을 줄일 준비를 해야 해요. 말은 쉽죠? 근데 실제로 주가가 20% 빠지면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미리 원칙을 세워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이유, 종이에 딱 한 줄 써두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이 최소 3년간 이어진다고 판단해서 HBM 독점 기업에 투자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주가가 빠질 때 도망치지 않게 잡아주는 닻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계좌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마세요. 하루에 10번씩 계좌 새로 고침하면 단기 등락의 감정이 흔들려서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기업 샀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충분해요. 10부, 최종 정리, 2026년 하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오늘 진짜 긴 여정이었어요. 핵심만 딱 3가지로 압축할게요. 하나,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1.5%는 고점 신호가 아니에요. LTA 장기 계약과 빅테크들의 동물적 본능이 만들어낸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에요. 둘, 대형주가 잠깐 쉬어갈 때 MLCC 기판 소켓 부품주와 피지컬 AI 관련주에서 지수를 압도하는 알파 수익이 나와요. 글로벌 점유율, 단가 상승, 가동률 90%. 이 3가지 필터로 종목을 고르세요. 셋, 역대급 공매도 장구는 폭락 신호가 아니에요. 주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한꺼번에 숏 커버링으로 돌변해서 주가를 로켓처럼 쏘아 올리는 강력한 연료예요. 이 3가지 관점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이 불안하고 복잡해 보이는 장세가 오히려 기회로 보이기 시작해요.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에서 최종 승리하는 사람은 제일 똑똑한 사람도 제일 빠른 사람도 아니에요. 거센 파도 앞에서도 엉덩이가 제일 무거운 사람이에요. 본질을 확인했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결국 승리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오늘 얘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팩트체크 끝내고 돈 되는 정보만 싹 다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선생님들한테 이 바닥의 진짜 팩트 전부 빠짐없이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선생님들, 단결, 성투,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됩시다.